반갑습니다. 팽경장입니다. 오늘은 영상이 무편집으로 나갈 예정이고요. 이 한 달간 진행했었던 NFT 코인과 그리고 디파이에 대한 브리핑이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 또한 디파이 관련해서는 매수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으며, 현재는 NFT는 매도 후 재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이러한 디파이 코인은 분할 매도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늘 세럼 코인이 비명태로 반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분할로 절반 정도는 매도를 실현 중에 있고요. 이제는 NFT 코인과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 다음 장세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이러한 메타 추리와 매매에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전달드릴 예정이니 잘 종합하셔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테마 3선을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영상 첫 부분에는 정치적인 이벤트 하나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상을 보시다 보면은 테이퍼링을 조심해야 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음 주 목요일 잭슨 홀에서 이 파월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고, 주제는 불균등한 경제, 이 거시경제 정책, 이 왼쪽에 이 주제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통화정책, 테이퍼링과 긴밀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의 장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 테이퍼링에 대한 공포를 누가 느끼냐는 것처럼 장은 전체적으로 불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스닥 또한 10일 뒤 대형 이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달째 신고가를 갱신하러 가는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직은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나스닥이 내려가고 국채금리 차트를 국채금리 차트상 반등 조짐이 보일 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포 심리로 인해서 이번 주 주말 이후부터, 이때부터는 이러한 장세, 내려가고 공포 심리로 인해서 매물들이 나오는 그런 장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 전후부터는, 이번 주 주말 전후부터는 증시 부분을 주목해 보시면서 장 지켜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나스닥 이런 증시와 국채 금리 쪽에서 이상 신호를 보인다면 비트 시장에서도 추가 하락 가능성이 존재하니 조심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장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알트장은 불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봤자 막 10% 이하였던 한 달 전과는 다르게 지금의 장세는 아직도 상승이 지속 중이고요. 드디어 NFT에 대한 수급이 디파이로 넘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즉 몰려온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난 겉저리들이 올라올 때랑 확연히 다르게 거래 대금을 보시면은 이런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로 얼마나 거래 대금이 많이 향했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솔라나, 세럼, 루나 등이 이 디파이 관련 코인들에 대한 수급이 진행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잡코인 추리를 해보겠습니다. 디파이 코인들 중에서는 솔라나가 전고를 넘은 상태에 있고, 루나도 전고 근처까지 반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럼 장이 순환된다고 보았을 때 일단 이러한 수급은 다른 쪽으로 향할 것이고요. 디파이 관련된 코인들 중에서 차트가 아직 안 올라와 있거나 아예 장세가 확보되지 않은 종목들을 노려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디파이를 계속 본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세럼이 후발주자라는 명목 하에 반등이 진행되었고 그래프는 아직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지선다입니다. 과연 이 잘 가던 놈을 분할 매수에 들어설 것인지, 아니라면 이렇게 큰 반등이 나오지 않은 바닥권 종목을 잡을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입장으로서는 분명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게 손실률도 작을 것이고, 수급이 들어온다면 큰 반등이 진행되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대충 타실 때 조심히 타세요 하고 그냥 추천드리면 끝이겠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NFT 코인들을 보시면은 엑시만 큰 장세를 받고 있고, 샌드박스나 플로우 같은 코인들은
여전히 이 전고점 한계에서 크게 눌리는 장세를 받고 있습니다. 더더욱 이러한 종목을 제외한 NFT들, 김치 NFT들은 큰 수급을 못 받고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가는 놈만 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장에 대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좀 리스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저는 코인일수록 이러한 리스크나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잘 다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디파이 코인은 차트상 이 세럼 정도 수급이 들어온 정도만 이런 놈들만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디파이 장세가 조금 더 연장이 되어서 반등이 더 크게 진행이 된다면 이러한 세럼 같은 차트는 카바처럼 이 전고를 하나둘씩 터치를 하는 이런 차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눌릴 수도 있지만 이런 차트가 수급이 더 들어온다면 진행될 수 있음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도미넌스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큰 장세에서는 이 도미넌스 하락이 조금은 멈출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 이더리움에 대한 수급이 현재 빠지고 있다는 점과 에이다와 리플이 수급이 폭발한 시점이라서 이 세 가지 코인들에 대해서 추가로 큰 반등이 진행될 만한 이 거래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작게나마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는 반등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 기간만큼은 잡코인 쪽으로 장세가 조금은 유효하게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미넌스 차트처럼요. 그래서 이 말은 잡코인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메이저 쪽과 준메이저 쪽으로 조정이 온다면 분할 매수에 들어가라 이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작게나마 반등이 진행된다면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시점으로 본다는 것은 크게 본다면 여전히 도미넌스는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들고 있던 잡코인들 중에서 이 펌핑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코인들은 아직 보유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는 높은 가격의 매도가에 걸어놓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장세를 대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실 거면은 여러분들이 보유한 전체 비중상 20% 정도로 유지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리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 바이낸스 장세를 보니까 이 저장형 코인이 뜬금없이 올라와 있어서 조커용으로 하나쯤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고만고만하니까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던 이 BSV 가치 바닥을 기었던 놈 하나 잘 선택해 주셔서 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테마성으로 잡코인 장세를 준다면, 잡코인 장세가 테마가 없는 장세가 된다면 이러한 엽전주나 또 엽전주 중에서도 17, 18년도 이런 구잡코인들을 한번 타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은 나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으셔서 엽전주를 타셔도 좋고, 잡코인들 중에서 우리가 17, 18년도에 알트코인으로서 유효했던 코인이 발견된다면 그런 코인들도 타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비트코인 시황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코인 테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 비트코인은 약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 이후에 가격을 올려놓는 추세 또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맞지만 매도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매도가 크게 이루어졌다면 RSI 지표상 크게 내려왔겠지만 지금은 들어왔던 매수량 대비해서 떨어져 나간 이 매도가 크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상승 관점으로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차트를 봤을 때 상승 관점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지금의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큰 강세장을 보여주고 밑을 떨구질 않고 올리죠. 그래서 이 더 큰 강세장을 보여주고 지금보다 50K 위로 올려놓는 모습,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정을 한번 보여주고
올려놓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부터는 이 8월 초 이때쯤 조정이 한번 나와주고 올려놓는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렇게 조정이 작게 보이겠지만 확대를 해본다면 이렇게 큰 조정을 준 다음 들어 올리는 차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가지가 현재로서는 상승 관점으로 존재하는 상태고요. 공교롭게도 두 번째 말씀드렸었던 조정이 온 다음 들어 올리는 차트는 공교롭게도 다음 주 잭슨홀 공포 매물이 나올 때쯤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해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조정에 대해서만 생각을 할 겁니다. 하지만 조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세 번째 장세가 이 조정이 나올 때 정리가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자였던 엑시 인피니티, 이 NFT 종목이 현재는 추가 상승이 불분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매물대를 계속 다지면서 추가 상승 여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다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다음의 조정장에서 엑시 인피니티가 64,000원 이하로 떨어뜨리지 않았을 때 이 NFT 테마가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는 저는 이런 NFT를 분할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매도를 한 뒤에 분할 매수 그리고 아직 큰 비중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쯤에 분할 매수 가격이 형성되어 있겠죠. 제가 직전 방송에서 저는 이 봉에 분할 매수에 들어가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에 나서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에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라면 특정 가격에 업비트를 보시면은 알림가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알림가를 설정하시고 천천히 보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적혀 있는 테마 3선이 이렇게 해당하는 거고요. 지금은 디파이까지 넘어왔던 수급 이후에 반등이 진행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차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나실 때 좋아요나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평경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